그래서 몸이 치유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암세포라는 것은 건강한 몸에서는 생기지 않고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몸이 치유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가공식품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몸에 독소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식사법을 통해서도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많이 먹을 때, 소화가 되지 않도록 음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 과식할 때, 이럴 때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죠.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막지 않고 피가 탁하고 오염됩니다. 또 림프가 막히고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몸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암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의 전체에 해독 기능이 원활하도록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영양소는 결국 건강한 식습관에서 비롯되겠죠. 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심에는 식물성 음식이 결국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없는 나라에서 많이 드시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 과일류나 채소류나 통곡식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사실 암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암을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강의 큰 원리 두 가지, 영양과 해독이죠. 이 두 가지 원리를 내가 늘 일상에서 실천해 가신다면 암이 필요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100%를 다 하기는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 어렵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회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나는 고기를 먹었으니까 해독을 해야 돼 라는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암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해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날 물을 한 잔 더 마시거나 과일이나 채소, 신선한 음식을 더 먹거나 또 한 끼 굶어서 내 몸의 단식 효과, 오토파지라는 자가 포식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독소를 배출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이 균형을 잘 만들어가는 방향, 또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과일을 먹겠다라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자연의 음식입니다. 이왕이면 유기농 음식이고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에서는요, 이렇게 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이런 십자화과 채소를 꼭 추천을 했습니다. 또 미국 영양협회에서는 사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허브와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요. 식물의 250만 종 중에서 3,000가지 이상이 이렇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마늘, 양파도 항암형 성분이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초나 버섯이나 파슬리나 구기자, 영지버섯 이런 것들도 역시 암 환자들이 많이 먹을 때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미국인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10분의 1로 굉장히 적은데요. 그 이유로 바로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는 카레를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황이나 울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커큐민 성분은 굉장한 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나 또 담즙의 분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커큐민이 들어가는 것을 꼭 드시면 좋고요. 커큐민 가루를 밥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강황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시는 방법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암 회복에 30%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 정도 걷기를 했을 때 이 사망률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암 환자가 운동을 할 때는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또 산책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햇빛과 스트레칭과 산책도 같이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일단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이 되고 면역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에 좋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몸에도 좋고 또 마음 건강에도 같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좋은 산책로를 찾아서 매일 산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입니다. 숙면을 하게 되면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효과로는 몸의 전체에 이 동화작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 사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세포들을 처리하고 또 건강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고 이것은 숙면을 취할 때 나오게 되니까요. 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암을 또 유발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게 될 경우에는 대장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60%가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잠을 주무실 때도 어두운 곳에서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력을 얻게 되고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감정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기능들이 수축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즐거운 마음,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감사라는 마음가짐은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걸 하게 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덜하게 되고 좋은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몸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은 몸에서 또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도 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백혈병 한 환자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염증 수치가 최소화되고 면역세포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우울하고 또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을 말하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사라는 것을 반드시 꼭 하셔서 온몸에 좋은 기운들 또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채식에는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그 항암 성분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또 암세포가 전이되는 데 필요로 하는 혈관이 만들어진 혈관 신생을 또 막기도 합니다. 또 암세포가 또 계속 돌연변이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해결하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세포들의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역시 파이토케미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잘 안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 8개국에 30만 명의 남성과 여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15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다양한 기타 질환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채식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암과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새롭게 암에 걸리는 90만 건의 이 암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35% 정도까지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채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암이 많이 해결되는 공통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도 역시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을 예방한다라는 공통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약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만큼은 에너지도 내고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히 소화도 편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완화되는 여러 좋은 증상들,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하루에 80g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아주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 또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